그러니까 그 악재가 더 추가된다라고 가정하면 빠르면 이게 7, 8월부터도 약간 다시 꺾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지금은 회복이 완전히 안 됐고, 그죠? 거래량도 예전만 못하고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그때하고는 좀 틀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건 시장 체크를 다시 해봐야겠다고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조정해서 연착륙을 몇 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근 더 크래시, 급락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최강의 부동산 수업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유튜브도 한문도 TV 부동산 채널을 새로 개설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집값 폭락을 정확하게 전망한 전문가로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땅짓고 구독자 여러분. 저번에 나왔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거 최대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최근 최대 관심사는 역시 집값인데. 네. 약간 그때 다 맞았는데 지금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었어요. 사실 보면은 서울은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1월부터 반등했고, 그렇죠.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5월 달부터 반등했고, 그리고 거래 건수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한 1000건 하던 게 4월에 3000건을 넘어서 이제 다시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 상승이라고 다 보는 건 뭐 정상적이죠. 다만 이제 이 가격대가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주택 가격 기준이 추세 상승을 이루려면 주식으로 말하면 추격 매수,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실수요자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래량 늘어난 수치가 3,000건대잖아요. 그 수치가 예년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기자님도 아시지만 2009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규제 완화 대책을 거의 비슷하게 썼거든요. 그때는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 감면까지 썼는데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때는 LTV를 또 70% 풀었고, DSR인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우회적으로 조금 대출을 확대했잖아요. 그럼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그 당시는 어땠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6, 7천 건 달리다가 2천대로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좀 몇 개월 가다가 대책이 나오니까 첫 달은 6천 건, 그 다음은 7천, 8천, 9천대까지 갑니다. 그때 그럼 9천까지 찍었다는 얘기는 평균 거래량을 넘어선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아시겠지만 금리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한 3, 4년 조금 횡보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천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회복됐다 그러면 이게 5천, 6천, 7천 계속 그렇죠. 늘어나야 된다 이거죠. 제 생각에 만약 1월에 1000이었다라면 2월에 2000, 3000 끊고 3월에 한 4000 가고 4월, 5월에 6000, 7000, 8000 가야 이게, 저도 이제 그때는 이건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조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보니까 너무 거래량이 작은 4월, 거예요. 5월에 3천 건이면 사실은 4, 5월에 안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미비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좀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이 중요한데 6월 달까지 조금 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500, 3,700으로. 그 뒤가 문제죠. 이제 7월부터 이제 역전세란이 겹치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살짝 꺾이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2009년도를 보면 9개월 뒤부터 꺾였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역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역전세가 아니라 도리어 그 전세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재가 더 추가된다라고 가정하면 빠르면 이게 7, 8월부터도 약간 다시 꺾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과거의 폭락을 보면 IMF 외환위기 때는 1년 정도 지나 1년 사이에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1년 반, 네, 맞아요. 그다음에 V자형 급반등을 했고, V자죠. 리먼 쇼크 이후에는 약간 더블딥. 더블딥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더블딥 형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의 추세하고 2006년, 그러니까 그때도 2006년도에 미친 집값이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그래프랑 비교를 해서 제가 크로스체크를 해봤더니요,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하냐면요, 우리 20년도 갑자기 연끌 폭등하기 전에가 조금 올랐다 잠깐 멈췄다 다시 올랐거든요. 그 그림마저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쭉 오르다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빡빡 던지니까 잠시 멈췄다가 2007년도에 팍 오르거든요. 그 그림의 꼭지점하고 요번 영끌의 꼭지점하고 갭만 있지,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 위에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2009년 1월부터의 그림은 틀려요. 지금이랑. 어떻게 틀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는 다시 팍 뛰는데 거래도 늘고 회복도 많이 되는데 지금은 회복이 완전히 안 됐고, 그죠? 거래량도 예전만 못하고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그때하고는 좀 틀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건 시장 체크를 다시 해봐야겠다고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힘이 약하다. 결론 펀더멘탈이 약해서 하방 압력이 더 세구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집값 폭락이 찾아온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락을 근데 그 경험하지 못하는 이제 최근이 아니라 가을 얘기예요. 그 얘기를 책에서 그걸 또 갖다 붙였는데 거기 추가 조정은 조정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점 대비로 하면 저는 40에서 50% 봤거든요. 40에서 50%. 네. 근데 실제로 뭐 인천 송도나 이런 데는 50까지 한번 사실 그렇게 보면 인천 송도 같은 데는 찍었죠, 벌써. 바닥을 그때는 근데 찍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찍었다고 봤죠. 그래서 인천 송도 얘기를 하실 때 일단 찍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접근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서울은 그 당시 한 10%밖에 안 빠져요. 15%밖에 안 빠져서 이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다. 올해 더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규제 완화 대책과 특례보험료를 팍 던졌죠. 자, 그러면 가격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2020년도 가격, 2019년도 가격 어느 쪽에 가까우신 건가요? 그 연도 가격이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왜 틀리냐면 서울의 강남도 다 틀린데요. 제가 조사 대충 해보니까 서울의 강남의 어느 지역은 3배 정도 올랐고, 그 2015, 16년도에 비해서요. 어느 지역은 2.5배 올랐고, 또 수도권에서도 어느 지역은 3배, 3.5배까지 오른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한 1.8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리잖아요. 틀린 것을 가정해가지고 볼 때 그 연도 기준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PIR이나 주택구입 부담 비율 이런 거 체크해 보니까 2017년, 18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 봤어요. 근데 지금 한 2019년, 20년 수준으로 일단 왔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지금 상승이 뭐 반전 분위기가 뭐 하락폭 둔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한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조정해서 연착륙으로 몇 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수요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영끌 시절에 진짜 집 많이 샀거든요. 살 사람 다 산 거죠. 바빠가지고 진짜 돈 있는데도 바빠서 못 산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사고 나면 예전에도 보면 한때 붐이 확 일면 그 뒤에 한 1, 2년 차 뒤에는 수요가 공백기가 생겨요. 수요 공백기다 지금. 네, 근데 수요 공백기가 오는 것 같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연착륙 그 활성화 정책으로 수요를 다시 억지로 끌어올렸잖아요, 사실. 올렸으니까 그러면 다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수요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뛰고 나서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소득이 좀 모이고 주택 가격이 살짝 조정받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 그 타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다시 한번 말씀 주셨던 더블 딥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숨 쉴 틈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지역적 인천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확 50%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면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가격이 확 급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접근하셔야죠. 이런 표현 저 적당한지 모르지만 무슨 불경화를 누리겠다고. 물가 상승분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는 전체 총량,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돈이 창출되니까. 당연히 돈이 많으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주택가격도 정상적으로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걸 또 반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명목 가격으로만 옛날보다 비싸 무조건 더 내라 이건 아니고요. 물가 상승분 계산해 보니 제가 볼 때 50%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그때는 접근하셔야죠. 더 내려가가지고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너무 과도한 기대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랑 비교해 보면 성장률 속도랑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니까 여력이 되신다라면 50%, 40%가 된 지역들 35%도 가능해요. 신규 주택인데 만약에 35%가 하락했는데 신규 분양 물량이 35% 하락한 가격으로 나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똑같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신축은 비싸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5% 싸게 샜다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40%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건 접근하셔서 내 집 마련에 가셔야지 너무 과도한 기대는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